안녕하세요. 조직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테마는 2가지고요. 강의는 4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강의를 너무 오래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4개의 단원으로 나눠서 짤막짤막하게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은 decision making이라고 하죠. decision. 내 결정을 making.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자, 그겁니다. 의사결정은 특히 경영 환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이 일을 진행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 등등 우리가 해야 되는 경영 일상에서의 의사결정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직론적으로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의사결정의 의의입니다. 의사결정의 의의는 자료 좀 보실게요.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이나 그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 자, 우리가 의사결정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이걸 의사결정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제에 깔려있는 건 뭡니까? 그럼 1번, 2번, 3번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또는 업무적으로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 대안을 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것들이 바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 경영을 하는 사람들 또는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개인이나 조직 운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나은가, 뭐가 제일 좋은가를 선택하는 과정이 무엇이다?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조직을 관리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요. 효과적 의사결정이랑 바람직한 목표를 충족시켜주고 해당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모든 개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가요? 모든 구성원들이 다 만족할 만한 의사결정이란 참 어렵다 또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또는 경영자는 또는 의사결정자는 그런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방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내포하는 핵심 내용은 의사결정은 선택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대안이 한 가지만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라면 의사결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의식적인 수준에서 행해지는 정신적 과정이다. 자, 정신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엇을 한다, 얼마만큼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 즉 우리가 생각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곧 의사결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의 정신적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사결정에는 논리성이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 비합리적, 보수주의적.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리성을 띈다고 해서 그게 대안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감성적인 것 또는 비합리적인 것 그리고 또 다른 요인, 비단 경제적인 이득이 크다, 그리고 이게 합리적이다, 이래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상황에서 피치 못할 선택 또는 의도적인 선택, 비합리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선택들이 있는 것이 의사결정의 세계다. 의사결정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의사결정의 구분 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변수는
의사결정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어떤 산업을 하는 조직이다. 우리 조직은 어떤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 어떤 활동을 한다. 그리고요, 환경이 있어요. 2023년도 봄 현재 금리는 어떻다. 환율은 어떻다. 경제 동향은 어떻다. 수출입 현황은 어떻다. 그리고 상황이 있죠. 환경이 있다면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 상황이 있는 중에 디시전 메이킹이 있고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해야 한다. 언제까지는 얼마를 벌어야 한다. 언제까지는 어떤 활동을 해내야만 한다. 언제까지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목표가 있고, 그래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나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조직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한 목적적인, 그리고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무엇을? 의사결정을 한다. 자, 그럼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지만 이것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 요인, 구조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렇게 크게 세 범주가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인간적 요인은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형식주의, 그 다음에 병리적 행태. 병리적 행태가 뭐예요? 나는 이거를 해야만 하는데 이걸 한다는 것은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떻다? 나는 하기가 싫다. 그래서 저항이 있어요. 이런 인간적인 병리적 행태가 있고, 과거 경력이나 자기 경험에 의한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 선입견이 있어요. 이게 맞다라고 데이터는 제시를 하는데 나는 내 기분에는, 내 인식에는 그게 왠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드물게 또는 종종 선입견 때문에 오는 오류였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지의 차이. 나는 그거를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그렇게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왜 그렇게 뜨겁게 반응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인간적인 차이다. 그래서 인간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디시전 메이킹을 방해하는 요인이 생길 수 있다. 구조적 요인은요, 표준 운영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결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저 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늦어지거나 정책의 질이 저하되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거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협력이 잘 안 되거나, 그게 뭐라고요? 구조적으로 뭘 한다? 디시전 메이킹을 방해한다. 환경적 요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제와 목표가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문화적 생태, 그리고 사회 관습, 영향을 받는다. 이걸 하자니 이거 좀 눈치가 많이 보인다. 왜?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우리 동네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 우리 조직은 그런 조직이 아니다. 또는 우리 산업은 그런 산업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꺼려진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부담된다. 그런 거죠. 매몰 비용, 일체의식을 느끼고 있는 외부 준거 집단의 영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결정을 하느냐? 조직 내부에서는 이득이 될지 몰라도 이 준거 집단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압력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그게 뭐라고요? 환경적 요인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디시전 메이킹은 절차가 있어요. 봅시다.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문제를 인지합니다. 두 번째로 목표를 설정하고요. 세 번째로 정보를 수집하고, 네 번째 대안을 탐색을 하고, 다섯 번째 선택하고 실행을 합니다. 문제를 인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분석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문제인가? 우리의 문제인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면 목표가 설정이 되죠.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해결해야 된다. 또는 이건 장기적인 목표다. 장기적인 상황이다. 한 달 안에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6개월 플랜으로 가자. 또는 1년, 심지어 5년의 장기 계획으로 가자.
이거를 극복해야만 한다.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다. 또는 지금 현재 판매 상황이 좋지 않다. 이유가 무엇일까?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느냐? 아니면 어떤 사고가 터졌느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품질상의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보를 수집하죠.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게 실상이 어떠하냐? 문제를 인지하는 것하고 다르게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왜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 대안이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죠. 무슨 자원을 투입해서 어떤 활동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그 결과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다르게 전략을 다른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런 대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대안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는 자원을 투입하기로 하자. 우리는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하자. 우리는 현장에 찾아가서 어떤 문제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 캠페인을 벌리자. 등등의 선택이 나오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이게 무슨 과정입니까? 의사결정의 단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의사결정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뭐냐? 의사결정에는 비단 사실만 가지고 하는 의사결정이 있는가 하면 가치, 다소 개념적인 것인데 가치를 결정하자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목표를 얼마나 중시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더 중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말이 가치 전제, value premises인데 목표에 대한 욕구나 요구, 중요성과 필요성, 가치 전제는 인간의 선호, 좋아한다, 선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죠. 우리는 문화적인 것을 더 중시한다. 우리는 실질을 더 중시한다. 우리는 디자인을 더 중시한다. 우리는 고객과의 교류를 더 중시한다. 우리는 체험과 경험을 중시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사실 결정, fact decision은 사실 전제로 하는데 의사결정을 자료, 정보, 지식 등을 토대로 해서 사실 중심적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제와 가치 전제가 합해서 이거는 대치된다기보다 합쳐서 무엇이 되냐면 결정 전제가 돼요. 자, 가치와 사실이 비단 충돌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도 있고 가치도 있어서 결정을 하게 된다. 여기서 나오는 말은 전제. 밑바탕에 깐다는 얘기입니다. 전제. 자, 정형적 의사결정이 있고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있어요. 정형적, 비정형적. 이건 쉽죠. 정형은 포멀한 것이고 비정형은 인포멀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틀에 갖춰진 것. 그러면 정형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루틴한 절차를 따를 수가 있고요. 비정형적인 것은요, 우발적인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깊은 토론과 대안 탐색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개인적 의사결정과 집단적 의사결정. 자, 이건 어떨까요? 개인적 의사결정은 그야말로 individual decision making이고요. 집단적은요, group decision making인데, 개인적 의사결정은 개인의 소신이나 경험이나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집단적 의사결정은 관련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안의 선택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문제, 결정 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는 문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문제. 자, 예를 들어 어떤 법률 문제가 나왔다든지 회계 문제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기술과 결합된 트렌드의 문제가 나왔다든지 이럴 때는 상식과 합리만 가진 구성원들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든지 또 그들에게 의견을 맡긴다든지 하는 그런 집단적 의사결정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중에서 의사결정의 의와 유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사결정의 이론 모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잠시 뒤에 만나겠습니다.